오빠 물건을 확 낚아챈 4살 된 여동생 그 여자아이의 엉덩짝을 때리면서 오빠 때리면 돼,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순된 행동을 해요. 지금 당장 내가 때려서 이 아이가 말을 듣는 것은 좋지만 결국 아이 마음속에서는 자, 그럼 어떻게 말로 이 아이를 가르칠 것인가? 그것을 해주면 아이는 금세 순한 양으로 변할 수 있어요. 말 들어. 안 그럼 맞는다. 이런 얘기 여러분 하세요, 아이한테? 그리고 때로는 실제로 때릴 때도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막 속이 터지고 한 대 확 때려주고 싶고 이런 순간이 사실은 많이 오죠. 특히나 정말 개구쟁이고 막 활동성이 너무 크고 아니면 너무 예민하고 때 많이 쓰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정말 얘 어떻게 좀 때려가지고서라도 말을 듣게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맘카페 같은 데 가보면 제발 정말 안 되나요? 때려서라도 얘를 좀 고쳐주고 싶어요. 이런 엄마들의 하소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도 이미 이거 금지되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예전에 우리가 외국의 사례들만 들었죠. 동양의 정서상으로는 애들을 막 매질을 해서라도 훈육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금지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국민 정서상으로는 60% 이상이 체벌에 동의한다고 해요. 왜요? 우린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자랐는데 큰 문제 없었고 그리고 체벌은 즉각적인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체벌을 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에는 내가 너를 때려서 가르칠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너는 때려야 말을 듣는 존재야.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은 좋은 의도예요. 물론 너를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싶은 욕구인데 때리는 행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때려야만 말 듣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때리면 때릴수록 사실은 더 많이 때려야지 이 아이가 말을 듣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때려서 이 아이가 말을 듣는 것은 좋지만 결국 아이 마음속에서는 나는 때리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변화할 수 없는 존재야라는 인식을, 아이의 자기 개념을 계속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맞았던 경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믿기 어렵지만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여고였는데도 복도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엉덩짝 맞고 이거 되게 흔한 일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기억을 떠올려 볼 때 유쾌하세요? 그 선생님들이 참 우리를 이렇게까지 잘 가르쳐 주려고 애쓰시는구나 감사한 마음 드세요? 그분들 다시 찾아가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아닐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좋게 말로 하지 어떻게 애들이 그렇게 때리냐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 안 드실 거예요. 내가 아이를 때릴 때는 내 의도를 우리가 좋은 의도라는 걸 알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행동만 보이는 거죠. 그 행동의 의미는 내 의도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아이를 때려서 바로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때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는 그 문제 행동을 또 반복해요. 왜? 애초에 자기가 엄마가 무서워서 엄마가 때리는 게 싫어서 그걸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마음 놓고 하는 거죠. 덧붙여서 여러분이 아이에게 한 이 행동을 아이는 그대로 배워서 동생에게 하거나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에게 하거나 학교 가서 친구에게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말로 이 아이를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애를 진짜 체벌이라도 해야 되나 생각할 정도라는 건 정말 꼬인 날이에요. 예를 들면 저녁도 애가 막 코딱지만큼 먹어. 그래놓고 막 젤리 달라고 막 뗐어요. 안 된다고 겨우 넘겼는데 씻지도 않겠대. 양치질도 안 하겠대. 잠잘 시간 있다고 방에 들어가자 그러는데 들어가지도 않겠대. 계속 놀겠대. 이런 식으로 막 때가 계속 이어질 때 이제 우리가 완전 진이 다 탈탈 털려가지고 때리고 싶은 막 충동이 드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이 만약 때린다면 그날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똑같은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보장이 없는 거죠. 계속 때리는 걸로 그럼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때를 쓰는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을 엄마가 몰라주니까 그것을 자기 나름의 표현 방식으로 다른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표현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가 심하다는 건 사실은 엄마 내 마음 좀 알아줘 라고 되게 간절히
보내는 메시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신호를 자꾸 놓쳐요.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것만 아이한테 계속 얘기해요. 그럼 아이도 때가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체벌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왜 저렇게 떼쓰는지, 그리고 아이가 그럼 뭘 원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짚어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해주면 아이는 금세 순한 양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 부분 되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는 차차 우리가 좀 다른 영상에서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때리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건 우리가 너무 이해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때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지 아이한테도 똑같이 가르칠 수 있어요. 너가 때리고 싶을 만큼 친구가 미운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때리는 건 안 돼. 이걸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아이한테 절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전 이런 엄마도 봤어요. 오빠 물건을 확 낚아챈 4살 된 여동생, 그 여자아이의 엉덩짝을 때리면서 오빠 때리면 돼,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순된 행동을 해요. 때리는 행동을 통해서 때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효과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당황스러워서 화가 나서 아이를 때리고 있지만 사실 그 때리는 행동은 전혀 아이의 행동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아이들은 우리가 때리고 싶은 충동이 들 만큼 이런 이상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까? 되게 심플해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도덕성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 이것에 대한 기준 자체가 영유아 시기에는 아직 없어요. 그것을 그럼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엄마, 아빠,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가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배우고 자라요? 엄마의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를 때린다면 여러분은 때리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고 싶지 않으시죠? 일단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체벌은 답이 아니다. 체벌을 하면 할수록 아이는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을 갖게 된다. 나는 때려야만 말을 듣는 아이, 나는 문제 아이, 이런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는 감정적인 체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체벌을 고민할 정도로 지금 육아 스트레스가 크신 엄마들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좀 힘들면 쉬시면서 쉬엄쉬엄 우리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4살 전후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의 얘기였고요. 좀 더 큰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입학, 초등학교 저학년 이 정도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그건 나중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는 지혜롭게, 일은 프로답게, 나는 소중하게. 지혜코치의 엄마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